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시스입니다. 자, 지난 5월 말에 데뷔한 레드미의 첫 번째 플래그십 K20 프로. 자, 40만원대 초반대 가격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포코폰처럼 어딘가 조금 빈 구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블로그와 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앞선 리뷰들에서 보셨다시피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서 그리고 노치가 없는 6.4인치의 풀스크린 덕분에 오히려 전체적인 사용 경험에서는 샤오미 Mi 9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벤치마크 등의 개량화된 비교가 아닌 2주 정도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경험들을 샤오미 Mi 9과 비교해서 짧게나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텍스트가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빠르게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 레드미 K60 프로의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첫 번째 리뷰에서 진행을 했었던 연속 벤치 테스트였는데요. 특히나 긱벤치의 CPU 성능 제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혹시나 싶어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2시간 정도 연속으로 플레이를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실사용을 하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런 무거운 작업들도 계속 해봤었지만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느낌 같은 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펌웨어의 최적화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하는데요. 지난 4월부터 스냅드래곤 8호 기기들을 계속 연이어서 리뷰를 해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도 다른 기기들 대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점들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9을 제가 리뷰를 하면서 배터리 성능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K20 프로 또한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지만 Mi9에 비해서 그냥 늘어난 배터리 용량만큼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그런 배터리 성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 최대 밝기에서는 LTE로 시간당 약 13에서 14% 정도 배터리가 소모가 되었고요. 화면 밝기 절반 정도에서는 시간당 8% 정도의 배터리 소모를 하면서 Mi9에 비해서 근소하게 괜찮은 배터리 소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4000mAh 배터리를 탑재한 중보급기들과 비교해서 어차피 플래그십이니까 사용시간이 조금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리뷰를 했던 삼성의 갤럭시 S10 에센셜이라든지 그런 기기들에 비해서 물론 화면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은 배터리 용량에 대비해서 사용시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대기 배터리는 LTE로 대기를 하든 와이파이로 대기를 하든 시간당 0.5% 정도의 배터리 소모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라면 배터리 누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사용을 할 때는 밝기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그리고 보통 자동 밝기로 사용하실 테니까 크게 실사용에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K20 프로의 경우에는 아직 글로벌 럼이 배포가 되고 있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EU 안정론 기준으로 테스트가 되어서 글로벌 롬을 사용했던 Mi9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효율 면에서 조금 나았을 수는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비교를 위해서 제가 잠시 조명을 껐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의 상단 노치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중간이 K20 프로, 그리고 오른편이 아이폰 XS 맥스, 그리고 왼편이 샤오미의 Mi9입니다. 자, 영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이폰 XS 맥스보다 이 K20 프로가 조금 더 어두운 건 맞고요. 샤오미 Mi9과 비슷한 정도의 화면 밝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이 왼편의 Mi9에 비해서 중앙의 K20 프로가 조금 더 어두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실사용을 하면서는 특히 제가 카메라 리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은 밝기에서 계속 사진을 촬영을 하고 확인을 했을 때 이 Mi9 대비해서 K20 프로가 카메라 앱에서 나타나는 그리드라든지 그리고 촬영 후 결과물을 확인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확인이 되는 거 봐서 실사용에서 이 Mi9보다는 K20 프로가 화면 밝기가 조금 더 밝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들이 탑재하고 있는 실외에서 화면 밝기를 스펙 이상으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외부에서 사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면을 바꿔봐도 왼편에 있는 Mi9에 비해서 이 K20 프로 절대 밝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아이폰 XS 맥스보다 이 샤오미 Mi9이나 레드미 K20 프로가 어둡다는 건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외부에서 실사용을 할 때 이 아이폰 XS 맥스에 비해서도 K20 프로가 어둡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고요.
요즘 여름빛이 상당히 강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실내에서 사용을 하면서도 일단 화면 밝기에 대한 불만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 플리커 현상.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시죠? 이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이 K20 프로는 DC 디밍이라고 해서 이 방지 모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면 사라지는데요. 앞선 첫 번째 리뷰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는 이 DC 디밍의 활성화 여부 관계없이 제가 평소에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면서 느끼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대한 거부감, 눈의 피로감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샤오미 미 9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전에 아이폰 XS 맥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아몰레드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용상에 눈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으니까요. 이거는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조립하는 제조사의 설정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샤오미의 스마트폰 그리고 레드미의 스마트폰 외산 스마트폰 중에서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통신 환경에 가장 적합한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레드미 K20 프로 또한 샤오미 미 9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TTA VoLTE가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얼마 전 샤오미 미 9 출시를 하면서 같은 AP를 사용하고 있는 K20 프로 또한 당연히 VoLTE가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샤오미나 레드미뿐만이 아니라 타사의 최신 스마트폰들도 제한적으로나마 VLTE가 지원되는 기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미 9의 정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 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통신사 프로파일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3G 통신만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통화를 원활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작년부터는 KT의 경우에 퀄컴 A+를 사용한 외산 스마트폰들과는 통신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후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VLT가 사용 가능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원활히 통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KT 사용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 중에 특별히 LTE 속도라든지 그런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5G 서비스 때문인 건지 이 LTE 속도가 통신사별, 지역별 그리고 시간대별로 천차만별이죠. 그 LTE라고 하면서 속도가 1Mbps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후기들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서비스에 불편함이 발생을 해도 이런 외산 스마트폰들은 통신사의 별다른 지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다거나 데이터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외산 스마트폰이 아무리 가성비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2주 정도 실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쁜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진 않았지만은 일단은 가장 먼저 기기 자체의 무게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자, 4000mAh 대용량 배터리 샤오미 미 9 같은 경우에 33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무게 차이는 불과 18g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 9에 비해서 이상의 K20 프로가 조금 더 무겁다. 미 9도 처음에 조금 제가 무겁다는 말씀 드렸었죠.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설계상의 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XS 맥스 지금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무겁죠. 같은 크기에. 자, 그런데 실사용할 때 이 손목에 피로감이 오는 속도가 이 K20 프로가 훨씬 빨라요. 자, 비슷한 크기라서 그립감이 크게 달라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피로감이 빨리 온다는 거는 분명히 하드웨어 설계를 하면서 무게 배분에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 스피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음량은 충분합니다. 음악 재생을 하든 전화벨 소리라든지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요.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각 게임에서 제공이 되는 효과음이 아무래도 이 미 9에 비해서 조금 세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바일 배그 플레이를 할 때 주변에 적들이 다가오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죠. 자, 그런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다가 갑자기 들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잦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품에서의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샤오미 미 9과 K20 프로 스펙 다 유사하죠. 일단은 카메라 쪽에서 이 K20 프로가 화소가 좀 떨어진다는 것 차이뿐이고 특히 화면 광학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K20 프로가 7세대 광학식 화면 지문인식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 리뷰를 할 때
K20 프로가 인식률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사용을 하면서 재부팅을 하지 않고 2, 3일 정도 계속 사용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 인식률이 똑같아집니다. 처음에 재부팅을 했을 때는 잘 돼요. 그런데 이 Mi9과 전에 앞서 리뷰를 했던 Mi9 SE도 마찬가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지문 인식이 좀 잘 안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K20 프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대표적인 불편함들, 그 외에는 딱히 불편하다고 체감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 실사용을 쭉 하면서 이 Mi9보다 이 K20 프로가 조금 더 나은 건 분명했습니다. 자, 같은 성능에 화소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카메라 결과물은 이 K20 프로가 더 나았고요. 그리고 노출 없는 6.4인치의 풀스크린, 거기다가 4000mAh 대용량 배터리, 사용시간 길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자면 당연히 이 K20 프로가 무조건 낫다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들, 무게 밸런스라든지 스피커 부분, 그리고 7세대라고 하지만 개선이 없는 광학식 화면 지문 인식,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당장은 Mi9보다 이 K20 프로가 무조건 나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이라는 계절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K20 프로 대비 Mi9의 단점들, 카메라 화질이라든지 배터리 사용시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무게 밸런스가 좀 맞지 않고 스피커가 좀 먹먹하지만은 그래도 그 대신에 배터리 사용기간이 이 K20 프로가 좀 나은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Mi9을, 아니면 무조건 배터리 타임이 중요하다 그러면 K20 프로를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Mi9 대비해서 이 K20 프로의 저렴한 가격까지 고려를 한다면 K20 프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한데요. 자, 그렇지만 지금 원 플러스 7이 이 K20 프로와 똑같은 가격에 출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K20 프로가 플래그십 킬러임을 내세우면서 데뷔를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플래그십 킬러임을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한방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격 대비 잘 뽑힌 건 맞아요.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곧 다른 스마트 기기들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